우리 이제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네. 영국. 영국. 영국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네. 우리가 북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북해유전 네네. 이렇게 하잖아요. 바다에서 이제 많이 캐요. 아. 그래서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그 나라는 가스도 많이 나고 석유도 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되게 해피할 것 같다 싶은데 막상 이제 이렇게 뭐 신문이나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소식을 접해 보면 네. 막 주민들이 막 힘들어하고 네. 시위하고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에너지 가격이 엄청 올랐어요. 이번에요? 아니면 최근에. 최근에요? 네. 어.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자급자족 하는 나라가 왜 그래 싶지만 네. 사실은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1980년대 북해에서 대규모 가스, 석유를 막 펑펑 캐서 썼습니다. 네네. 그리고 석탄 다 치웠어요. 근데 고갈되고 있나요? 네,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빨리 떨어져가지고 네. 지금은 이제 영국이 필요로 하는 석유나 가스의 한 40% 정도는 이제 주변 국가 뭐 아니면 중동 이런 데서 수입을 이제 해오고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북해라는 동네는 파도만 많이 치는 이제 이러한 쓸모없는 바다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네. 사실 이 북해는 영국한테 매우 중요해요. 뭐 때문에 중요한가요? 뭐 자원이 또 남아 있는 게 있나요? 있죠. 뭔데요? 뭐 물고기도 많고. 아, 물고기도 많고. 북해 청어가 이제 많긴 하지만 네네. 그거보다는 이제 아까 미국 말씀드릴 때 미국 동부가 네. 풍력 자원이 되게 좋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만큼 좋은 지역이 이제 영국 북해. 오. 이 유럽 지역의 북쪽에 있는 바다가 세계에서 가장 양호한 풍력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요. 바람이 엄청 세게 분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세게 부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부는 게 중요해요. 꾸준하게. 너무 세도 안 되고 너무 약해도 안 되고 꾸준하게 한 방향으로. 만약에 바람을 내가 이쪽에서 온다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바람이 다음 날은 이쪽에서 와. 그러면 이제 이게 머리 아파지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북해 같은 지역은 이제 한쪽에서 계속 일정한 방향의 바람이 불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네. 지난 한 2000년대 중반서부터 이제 풍력 발전. 근데 뭐 영국도 우리처럼 땅이 좁은 나라니까 네. 바다에다가 많이 꽂자. 네. 그래서 전체 이제 전력 생산의 한 24%, 한 4분의 1 정도가 이제 주로 풍력 발전에 의존해서 나오고 있어요, 보면은. 그럼 꽤 재생에너지 높은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비중이? 높은 거죠. 네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더 높은 나라,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덴마크, 안데르센. 덴마크 같은 경우는 전체 전력 생산량의 한 57% 정도가 이제 풍력이니까 와. 이제 영국은 절반이야라고 하지만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바람 잘 부니까 네. 이거 믿고 이제 원래 영국이 석탄의 나라지 않습니까? 네. 산업혁명 다 석탄 캐서 했는데 네. 석탄 화력 발전소 지금 거의 다 문 닫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남은 게 2024년 10월 달에 이제 문을 닫을 거예요. 2개인가 3개인가 남았는데. 네. 그런데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그 풍력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네. 최근 들어서는 이제 수소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어요. 수소? 네. 난데없이 수소는 또 왜 나오나요? 암소 고기가 맛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네. 우리가 이제 전기는 뭐 제 방송 여러 번 열심히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네. 전기는 발전하는 쪽하고 쓰는 쪽하고 똑같이 1대1로 실시간으로 맞아야 돼요. 우리가 뭐 손뼉도 이렇게 맞아야 쓴다는 것처럼 전기도 수요와 공급이 딱 맞아야 되는데 이 재생에너지 특히 풍력 같은 경우는 이게 잘 안 맞아요. 왜 안 맞을까? 그러니까 만든 만큼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다 자요 밤에. 밤에 자. 자는데 근데 바람은 계속 잘 불어와. 불어봐. 싱싱 불어서 에너지는 전기는 계속 만들어지는데 네. 쓸 데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억지로 전력망에 집어넣으면 이제 전력망이 사실 망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버려요. 네. 발전기는 돌지만 전력은 안 만들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럼 진짜 아깝다. 아깝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장을 하면 좋겠다.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세상에서 저장하기 제일 힘든 거는 내 월급하고요. 그렇죠. 내 월급. 그 다음에 전기예요, 보면. 네네. 그래서 전기를 이제 배터리에다 집어넣고 막 하는데 이 ESS 뭐 관심 있으신 분은 알겠지만 자꾸 불이 나요. 배터리 불나면 꺼지지도 않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뭐 몇 주, 몇 달 이렇게 저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알려진 방법으로 이 전기를 이제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중에 하나. 수소가 나오는군요. 그러니까 전기 막 돌아가면 넘치는 쓸데도 없는 전기 가지고 이제 물을 분해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화학 시간에 배우신 것처럼 이제 물, 수소, 물을 분해하면 수소와 산소가 나오니까 네네. 산소는 그냥 보내든지 딴 걸로 쓰고 네. 그리고 수소를 만들어서 저장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전기가 정말 필요한 시점이 되면 그 수소 탱크에서 수소를 이제 연료 전지에다 보내면 반대로 이제 전기와 물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이제 풍력 발전에 기반한 수소
이렇게 되면 영국은 정말 고민 없는. 고민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최근에 고민이 많아요. 어떤 부분일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아직 가스 가격 오르는지 이런 네.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되게 모범적으로 이제 에너지 전환을 잘 해왔다. 그래서 국제 회의에 가면 영국 관계자분들은 되게 네.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재생에너지에만 나면 막 이렇게 어깨가 이만해지군요. 어깨도 있고 힘도 막 이렇게 네. 있어요. 네, 따라하세요. 막. 근데 영국 분들이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우리가 이제 어디를 가서 이 화석 에너지 대신 전기를 쓰고 청정 에너지를 바꿔야지? 네. 해보니까 집에 쓰는 난방, 취사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지금은 다 가스를 쓰는데 네. 이걸 다 전기로 바꾸면 그만큼 탄소 발생이 없잖아.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계산을 쫙 해보니까 이게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앞으로 더 많이 들겠죠. 예, 훨씬 많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다 자동차도 이제 전기 자동차로 바뀌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영국 사람들이 계산해 보니까, 야, 지금 풍력 자원이 넘치는데 우리가 가진 풍력 자원 이거 가지고 다 충당이 될까? 계산해 보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계산이 조금이라도 틀리면 어떡하냐. 틀리면 이제 난감한 거죠. 네.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이 이제 한동안 이제 관심을 끄고 있던 이제 원자력 쪽에 최근에 관심을 많이 다시 기울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예전서부터 일찌감치 원자력 되게 독특한 방식의 가스 원자로 이런 거를 이제 도입을 했던 나라긴 한데, 네. 그 동안에는 이제 원자력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이제 꺼놨어요. 네. 그래서 그냥 오래되면 문 닫고 이렇게 됐는데, 이제 영국이 요즘에 생각이 복잡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것 같은 이제 대형 원자로 이런 네. 거 이제 와서 싸게 잘 지어줄 나라 없나요? 이런 이제 계속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네. 협상도 하고 있고. 네. 근데 이제 영국이 실제로 관심이 있는 건 뭐냐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재생에너지로 넘어갈 텐데 그 전까지 이제 뭐 산업 현장, 그다음에 에너지 수요가 많은 동네 이런 데 가까이서 다량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조그마한 원자력 발전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이동이 가능하면서도 안전한 그런 원자력 발전소는 없을까? 이제 영어로 하면 이제 SMR이라고 그럽니다. 스몰 네. 모듈러 리액터라고 그러는데, 이 SMR 같은 경우를 이제 영국의 롤스로이스나 이제 같은 회사들이 주도를 해서 영국 정부와 이제 이거 한번 해보죠. 영국 친구들은 그런 거 잘해요. 아무도 안 해본 거 잘해요. 그래서 쓸만하네 그러면 미국 친구들이 이걸 스케일업 해가지고 이만큼 만들어서 돈을 잘 벌죠. 그렇군요. 그래서 안 해본 일을 잘하는 나라가 영국이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요즘에 제가 보면 자세예요. 이제 동원할 수 있는 건 뭐든지 다 동원하겠다. 네.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건 아니다. 근데 그래도 가린다면 이제 석탄, 이렇게 다량의 오염물질을 많이 내뿜고 온실가스 많은 나는 거는 네. 다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는 다 쓰자. 그러면 이제 원자력도 우리는 충분히 쓸 용의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들을 해보는 거죠. 보면. 근데 들어보니까 독일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일단 재생에너지를 100% 채우기 전까지는 그래도 예. 원자력이 필요하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이거 필요 없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계산해 보니까 야 이거 좀 애매한데 네네. 힘에 붙일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보면은. 아니 그럼 유럽에서 원자력을 그래도 좀 가장 잘 활발하게 이용하는 가장 사랑하는 사랑하는 예. 나라가 어딘가요? 프랑스죠. 여러분들이 프랑스. 좋아하는 프랑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잘 알려진 것처럼 전체 전력의 70%를 원자력. 어마어마하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원자력 발전소들이 다 규모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네. 다 바닷가에 있잖아요. 네. 이 프랑스 원자력 발전소는 강가. 강가요? 네, 강에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막 온 국토에 보면은 막 여기저기 막 원자력 발전소들이 막 흩어져 있는, 네네. 전체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가장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쓰는 나라가 프랑스인데, 이런 프랑스도 최근에 이제 전기요금을 비롯한 에너지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왜요? 또 프랑스 사람들도 시위 잘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막 몰려 나와서 이제 여러 차례 지금 또 원자력이 그렇게 많으면 사실 좀 안정적일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은 대한민국 분들이 아니 프랑스는 전기요금이 오를 이유가 없잖아.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만약에 프랑스가 100% 원자력으로 전력을 다 충당한다라고 네. 했으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아까 70%라고 했잖아요. 네, 30%는 30%는 뭐 이제 가스라든지 네. 다른 쪽인데, 전기 요금을 이제 계산하는 방식 중에 정해지는 방식 중에 뭐냐면은 내가 100이 필요해. 그러면 싼 놈부터 여기 차곡차곡 들어와요. 나는 이를테면은 70원, 나는 80원, 90원 했는데 아직 한 5%가 남았어. 네. 근데 갑자기 어떤 친구가 난 120원. 네. 그러면 자, 오늘의 전기 요금은 120원이 기준입니다. 아이 뭐야 이게. 이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보면은.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그 원래 요 비싼 그 30%를 주로 가스가 이제 채웠는데, 네. 아까 그 처음에 말씀드렸죠. 10배도 넘게 올랐다고. 네. 쫙 오르니까 이 한 30%밖에 안 되는 친구가 저 천장에 붙어 있는 거예요, 가격이. 그러니까 갑자기 전체 전기 요금이 이만큼 뛰는 거죠. 네. 얼마만큼 뛰니까 전체 프랑스 전기 요금이 대폭 상승하게 됐던 거죠. 프랑스 정부는 이거를 그대로 자, 어쩔 수 없습니다. 100% 올랐으니까 여러분들도 2배 내세요. 네. 이러면 이제 프랑스 혁명의 나라니까 시위. 시위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국민들한테는 부담을 안 주려고 전기에 붙는 뭐 세금, 부담금 이런 거 다 거의 뭐 0원 가까이 낮추고 네네. 이래가지고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기요금 한 5% 올랐나 네. 싶지만 실제로는 한 40 몇 프로 오른 거예요. 아유. 예. 네. 그 우리나라의 한정 같은 이제 회사가 프랑스도 혼자서 꿀꺽꿀꺽 하다가 더 이상 이제 감당 못 하겠습니다라고 네. 하니까 이제 정부가 이제 수십 조의 세금을 집어넣어 가지고 네. 이제 국유화. 너희 이제 증권시장에서 퇴출. 다 100% 정부 지분.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아니면? 하고 있어요. 예. 그래야 이제 적자가 너무 나오면 안 되는데 일단 국영 기업이면 국가가 메꿔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보면은. 그럼 정부에서는 이제 원자력 사랑하니까 그 네. 나머지 30%도 네. 원자력으로 채우자. 그렇죠. 네, 하겠네요. 그래서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자 우리는 원자력에 대해서 추가적인 투자를 더 합니다. 여러분들 프랑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프랑스도 사실 고민이 뭐냐면은 원자력 발전소도 천년 만년 쓰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60년대 만들어 놓은 오래된 작은 원자력 발전소들이 많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 노후되면 이거를 고쳐서 쓰기도 참 애매하고 그러면 이제 결국 문을 닫아야 되는데 그럼 새로 또 원전은 또 어디다 짓지? 네. 뭐 이런 이제 고민들이 있는 거죠 보면은. 그리고 이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원자력 100% 그러면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전기라는 것들은 이제 뭐 우리가 화력 발전도 있고 수력 발전도 있고 가스도 있고 되게 다양하잖아요. 네. 다양한 이유가 뭐냐면은 다 장점하고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장점하고 단점들을 잘 조합을 해서 그 나라 상황에 맞춰서 이제 편중되지 않게 우리가 네. 음식도 골고루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적절하게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게 중요한데 너무 원자력 쪽으로만 쏠리면 이제 이게 또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일단 탄소 배출 없는 그쪽으로 가자. 프랑스도 해가 좋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태양광을 늘리려고 최근에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